아 그럼 시작된 거예요? 네, 시작됐습니다. 아 예. 어쩌다 보니 2부까지 하는군요. 네, 진행을 쉬는 해주세요. 시간. 아 제가 진행해요? 아 괜찮다. 셀프 진행. 아 근데 그냥- 좀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 생각했는데 약간 CP도 이렇게 후잉을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이 정도로 헤비하게 써오셨는지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마침 지금 스탠다드아웃 진행자 세 분이 다 후잉을 쓰고 있고, 그러네요. 이제 후얌얌님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또 후잉을 쓰고 계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후잉이 진짜 대박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생긴 거지. 아, 논리를 지금 반대로 가져간 거군요. 그죠. 네. 요즘 아무도 우리가 다 뱅셀 좋아했으면 뱅셀 갖고 얘기하고 있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후잉이 그래도 마이너한 앱이잖아요. 굉장히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왜 이 정도로 마이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뜨지 못했다는 예, 관점에서. 약간 금융 문맹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너무 다른 가계부보다 진입장벽 때문인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 분명히 같긴 해요. 높은데 그것만 한번 잘 넘으면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만 한 게 없는데. 민트닷컴 네. 진짜 잘 됐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네. 그냥 듣는 얘기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복습 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컨셉적으로 이제 계정 컨셉도 있고 자동으로 가져온 스크래핑 기능도 잘 돼 있었고 잘 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근데 후잉은 이제 일단 그 정도로 크지 못했으니까. 일단 우린 규제도 있고 그거를 다 연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 거죠. 제가 잠깐 아는 정보니까 후인 개발자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민트나에 그분도 약간 그 방향 보긴 했어요. 자동 수집 돼야 된다. 결국 수동 입력 안 되고 해서 금융사가 정보를 제대로 긁어오면 민트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안 열렸죠, 한국은. 안 네. 열렸어요. 그리고 그 뱅크샐러드 같은 애들 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뚫었는데 개인이 만드는 후인 같은 애가 그걸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은 이걸 어려운 면이 있었죠. 반드시 뭐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이런 얘기 나오면 맨날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식으로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도 뭔 말만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좋아했던 게 있었잖아요. 뭐요? 네이버 페이. 아 네이버 같은 페이 것들? 엄청 중요했죠. 네이버 페이로 이제 카드를 쓰면은 네. 약간 좀 스크래핑 가능한, 그나마 HTML로 조회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맞아요. 네.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 안 해도 되고 공인인증서 그쵸, 필요 그쵸. 없고. 네. 얼마 썼는지도 다 보이고. 네. 그게 사실 네이버 페이의 혁명적인 부분은 좀 그런 면이 전 컸던 것 같긴 해요. 다른 페이류들이랑 좀 떠나서 내가 결제한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그래도 너무 슬퍼. 1% 적립도 꽤 혁명적이에요.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진짜 그런 거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까. 솔직히 뱅크샐러드랑 토스가 그런 방법을 꾸역꾸역 찾아낸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뭐 사실 토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거 뭐 윈도우즈로밖에 못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얌얌님은 호잉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자동 뭐 입력 이런 자동 얘기도 입력? 아까 좀 하셨는데. 아 저는 문자 자동 입력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윈도우즈 유저는 못 쓸 방법이고 맥북을 쓰면서 안드로이드를 써도 못 쓰는 방법인데 맥북 아이폰 조합. 예, 맥북 아이폰 조합일 때 가능한데 아이메시지를 아이폰 쓰면 안드로이드 해주세요. 오히려 반대 아니야? 안드로이드가.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저는 이게 폰에서 뭘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직접 만든 앱들은 대체로 SQLite로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DB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그게 당연히 있고요. 그럼 그 메시지 DB를 하드 링크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요. 그러면 이게 구글 드라이브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SQLite 포맷에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는 네. 거죠. 그러면 매일 새벽 4시에 람다가 아마존에 그 DB 파일을 받아서 모든 문자 메시지를 파싱한 다음에 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더니 왼쪽 오른쪽이 잘 안 맞고 뭐 사용처가 좀 자꾸 막 섞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 사용처를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용처 추출해서
문자열이 가장 비슷한 거 찾는 방식으로 가장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GS25 강남점과 그거는 GS25 서현점 뭐 이런 거는 GS25니까 내가 GS25란 곳을 갔다면 비슷한 목적으로 썼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가격이 최대한 비슷한 애로. 그건 머신러닝인가요? 아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총 3가지를 봐요. 어디서 썼느냐, 무슨 카드를 썼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썼느냐. 이걸 가지고 좌변, 우변, 그 다음에 항목을 결정을 하죠. 항목에 들어가는 태그까지 뭐 식비였으면 외식이었는지 식재료였는지 그렇게 해서 일단 입력을 하게 하고 입력이 되면 슬랙으로 노티가 옵니다. 이런 게 입력됐다고.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잘못 입력된 건 고치고. 그 슬랙은 개인 슬랙. 개인 슬랙이죠. 당연히. 저는 슬랙을 데이터베이스로 써요. 전 슬랙에 제가 글을 직접 쓰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자동으로 올라온 거를 제가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아, 그 다음에 10,000개 넘어가면은 이제 과거 거 못 보니까 1,000개 넘어가면 다 지우고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동 입력을 하는 걸로 입력의 불편함을 쭉 덜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도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썼는지 사실 이렇게 써도 언제 뭘 썼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을 썼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냥 내가 총액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하기 싫었던 거죠. 그냥 약간 그런 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역을 굳이 내가 적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현금 같은 거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전 현금 기록 안 해요. 현금은 그냥 뽑는 순간 소비. 현금을 뽑으면 소비. 왜냐하면 아. 내가 그걸 돈을 뽑은 이유는 쓰려고 뽑은 거지 이걸 갖고 뭘 하려고 뽑은 게 아니니까 현금은 뽑았으면 무조건 소비. 예전에는 뭐 스타벅스 포인트, 네이버 페이 포인트 이것도 네. 다 자산으로 넣고 막 맞아요, 적었는데 맞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것도 다 그 제가 그만두고. 전파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자산으로 써야 된다고 하셔서 그 그렇죠. 말에 혹해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현금화가 가능하잖아. 근데 그것도 같은 논리였어요. 내가 쓰려고 근데 사실 한 이것도 포인트니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복식북이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식북이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스타벅스 카드 5만원치를 샀어요. 이건 뭐지? 그죠. 이걸로 내가 사 먹는 건 뭐지? 되게 좀 애매해요. 5만원 그렇죠. 쓴 시점에 소비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내 돈인 거잖아요. 네.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계정인 어떤 계좌를 하나 만든 거죠. 그죠. 실제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통장에서 돈을 뽑았으면 무조건 소비예요. 근데 얼마 쓰고 남은 걸 다시 입금하면 그건 다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차이를 계속 메꾸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3명이서 쓰다가 어떻게 네.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맞춰지진 않았죠. 따로따로의 아니 베스트 그게 아니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각자만의. 들면 각자의. 페이나 스타벅스 카드 충전 같은 거는 그냥 쓰는 시점에 소비로 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인 거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 네. 논외로 치고 저분은 그럼 어떻게 하죠? 낙견님은 논외로 치고. 저는- 스타벅스 기록을 안 하고 정산만 하시는 네, 거예요? 정산만. 하죠. 왜냐면 저는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버리고 스타벅스 저쪽은 버리고. 포인트도 정산을 해요, 그러면? 정산하죠. 아. 그럼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아쉽잖아. 10만 원이나 쌓여 있어요? 뭐 충전을 7만 원, 한 10만 원에 자동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쓰니까 보통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 아니고 2만 원인가 이하로 가면 10만 원 충전하게 해놔서 그렇군요. 전 10,000원 이하면 10,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 자유도가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긴다고 네, 그렇죠. 했는데 너를 위해서 조언하건대 페이류는 하지 마. 페이는 너의 자산으로 편입시키지 마. 이런 조언들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글로 저는 안 했으면 정리할 좋겠어요. 때. 사실은 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지금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거긴 한데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후잉으로 제가 한번 주식 투자 관련된 걸 기록을 해보려고 했어요. 주식 매수 뭐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태그로 적고 이러면은 그 주식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네. 했어. 근데 일단 어느 순간 내가 태그를 기억을 못하고 후잉에서 태그 추적 기능이 없다 보니까 네. 태그가 메모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거 말고 항목에 괄호를 열고 적으면 예. 처음엔 그걸로 했었는데 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게다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다음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와중에 주식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해서 하는 기입을 하는 내용은 내가 수익률을 체크하고 내 투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복식부기 가계부에다가 다 쓰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처음엔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주식 투자로 얼마를 넣었다만 하고 가격 변동은 안 쓰고 있어요. 가격 변동은 완전 별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네. 다른 책이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그 책에다가 얼마를 넣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거래가 빈번하다? 아니면 많이 쓴다? 뭐 이런 거는 하나로 묶는 것도 후행을 조금 쉽게 쓰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재밌는 포인트만 얘기하는데 재미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복식부기의 포인트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복식부기 아예 그런 개념이 있어요. 현금주의랑 발생주의랑 개념이 있거든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현금주의는 현금이 무조건 나가거나 들어올 때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얌얌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발생주의는 거기에 어떤 변화가 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냥 정산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랐으면 기록을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뭔가 회계 방식 중에 그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을 건데 뭘 써야 되는지 이게 이제 음. 이런 걸 조정함으로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지. 네. 사실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면 주식의 손실이 안 남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인 가계부에선 보이지 않아요. 현금 기록할 때까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다른 팔았을 쪽에 때까지. 있는 장부에서 보이는 거고 그거는 아예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부채는 뭐 당연히 계속 발생하는 족족 하겠지만 주식은 자꾸 가격도 변하니까 그거 계속 기록하는 것도 이상했고.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주식을 이제 매달 기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주식 하나씩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좌 단위로 기록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제가 후인 가계부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뺄 수 있지? 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룹 단위로 잘 정의가 안 돼서 뭐 회사의 유동부채나 유동자금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안 되지만 대충은 내가 몇 개 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당장 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은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내가 뭐 진짜 최악의 경우에 주식을 다 팔아서라도 지금 요만큼은 돈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 때문에 여기서 다 파악하고 싶어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하기는 해요. 그 사용자 계산식 혹시 안 써보셨어요? 그 기능 잘 모릅니다. 자산부채의 밑에 가시면요, 내 계좌 중에 어떤 계좌들을 합쳐서 그냥 단순 합을 보여줘요. 그래요? 네. 어디에 그런 가면요? 있어요. 자산부채에 가면. 어...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래요? 것 저는 같은데. 그룹 파이로만 쓰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지정한 그룹 네, 파이. 그쵸.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전 그 써봐야겠네요. 발생주기법? 발생주의. 네. 그 비슷한 걸로 한번 시도했던 거는 그때는 한 주식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 와중에 감가상각도 해봤어요. 노트북을 사면 난 이 노트북을 3년 쓸 거니까 200만 원짜리를 샀으면 매달 얼마씩 까인다. 이거 자동 입력되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쭉 해봤는데 하고 그때 한번 기분 좋았던 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 노트북의 가치 하락에 비해서 중고가가 높게 산정돼 있을 때 팔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 이제 그 가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팔고 싶지 않아. 손해가 확정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 회사랑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회사도 3년 지나면 빵원 되잖아요. 예, 약간 그런 거죠. 근데 결국 제가 아까 그 방식을 버리고 하면서 저는 감가상각도 버렸어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 부분이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저 부분도 스스로 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트북을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300만 원이나 돼. 자산에 넣고 싶어지잖아요. 네. 자산에 넣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노트북을 샀잖아요. 지출이 없어. 아니 지출은 있지만 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어. 자산은 그대로야. 자산은 그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감가상각 할 때 뭐가 목표였냐면 내가 감가상각이 내가 모이는 돈보다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총자산과 순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막 그런 걸 계산하고 막 한참 그걸로 재미있게 살다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결국 그래서 노트북을 사면 지출로 하고 노트북을 팔면 그 돈을 수익으로 수익으로. 바꾸는 식으로 저는 전환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 자산 계정에 이제 물건들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되게 비싼 걸 샀을 때 한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샀을 때 한 절반으로 기입을 하는 식으로 바꾸긴 했어요. 그냥 무조건 절반으로 그냥 기입해 놓고서 산 순간 감가상각도 안 하는 식으로.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손실 처리하거나 나중에 못 팔면은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사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은 게 사면 그 순간 중고거든요. 그쵸. 근데 네. 감가상각은 산 날은 가치가 100%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예, 기분이 좋죠. 기분만 좋죠. 그러니까 그거 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 자산을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어. 예. 이게 분식 회계를 체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전 항상 계속 머릿속에 드는 게 후잉이 가계부인가? 이건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계부는 확실히 아니고 가계부라는 말은 애초에 적당한 단어인가? 이런 등등의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거 개발하신 분 불러서 물어봐야겠네. 이건 가계부인가요?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해. 아 그래요? 아, 너굴님 실시간. 이제 너굴님 사례 아니에요? 저요? 어떻게 쓰고 계시지? 저는 일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 일단 기록하고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기록하고 그리고 뭐 현금 그러니까 그 변화량 계좌별로 변화 같은 거 쭉 보면서 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계좌에 입출금 내역 같은 거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한번 할 때. 그래서 점점 귀찮아지고 있기는 해요. 사실 요즘. 그건 거래. 어느 정도의 2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뭐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총합하면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붙잡았을 때 드는 시간인 네. 거니까. 그거 이제 자주 하면은 사실 적게 할 수 있는데 자주 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 게 그 2시간의 대부분은 앱에 접속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자주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걸 왜 썼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게 좀 추적을 시간이 매번 하셔서 일기랑 그런 게. 비슷하군요.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러니까 어제 한 달 전 뭐였지? 일기를 오늘 써야 되는 거죠. 방학 숙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제 먹은 거. 그래서 요번 주 거는 그나마 잘 기억하는데 2주 전 거 잘 기억 안 나고 3주 전 건 더 기억 안 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일단 기록을 해놓고 모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다음에 참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떠오르면 이제 계정 같은 것들 처리를 바꾸기도 해놓고 이렇게 하죠. 이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아까 후염냠님이 문자 메시지 파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140자인가요? 그 트위터지. 그건 트위터지. 뭐 MMS로 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MMS로도 와요? 예전에 그러니까 엄청 길게 와요. MMS가 아닌 걸로 올 때는 쪼개져서 그거를 오죠. 그 사용처 항목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잘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별 뭐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그 장소를 유사한 걸 찾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더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박한 것 같았어요. 뭐 보통 놀부가 보인다. 그럼 얘는 식당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다 분기 시스템인 거예요? 분기는 아니고 문자 비슷하게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거 찾는. 네, 비슷한 거 찾는 거. 전 얘기 안 했죠. 네. 저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엄청 심플하긴 합니다. 저는 정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래 기록이 다 정산이에요. 저는 그게 지출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해요. 지출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아까 제가 얘기했을 뭐 100만 원이면 뭐 어떻게 뭐 3만 원씩 해서 뭐 그렇게 사는 식으로 나는 지출이 얼마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막 쓴다면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계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 생각은 다른 거는 어쨌건 일단 자산 파악이 된다는 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의외로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파악 때문에 일단은 좀 보통은 후자죠. 자산 관점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거래 기록하는 거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재무제표에서 3대 그 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3대 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재무상태표랑 또 뭐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후잉에 있을 거. 손익계산서. 손익 이런 게 계산서.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후잉에다 거래 기록을 다 쓰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 똑같은 매칭은 네. 아니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걸 내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돈이 들어갔고 나갔고 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쓰면은 재무상태표밖에 안 나오긴 해요. 그쵸. 근데 저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어서 쓰는 거긴 하는 거죠. 예. 내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그쵸. 것 같고요. 네. 거래 뭐요? 거래 기록? 거래 기록? 거래 기록은 그냥 건별로 기록하는 거. 세 가지 중에 무슨 현금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잘 모르겠다. 그건 어디다 써야 되지? 근데 손익계산서가 안 나와요. 계정별로 기록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다 정산으로 쳐버리면은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그런 게 안 잡히는 거죠. 각 제가- 계좌별로. 제가 설명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실 저도 막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후잉을 저만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쓰고 있는 거지. 사실 여기 각자 네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복식부기를 후잉으로 배웠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후잉은 이렇던데? 그냥 거의 그런 거. 맞아요. 후잉은 왼쪽이던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란 어. 개념을 쓰는 데가 후잉밖에 없을 것 같은데 딴 데서 쓰나? 그 네이버 가계부에서도 생겼다라는 얘기를 아, 들었는데 그래요? 뭐 그걸 들었을 땐 이미 후잉의 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음. 공격할 수가 없고. 저는 기억나는 게 아마도 보통 회계를 처음 배우면 대변과 차변이 어느 쪽이지 고민하다가 한 학기가 거의 끝나거든요. 맞아요. 대변이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그것만 잘 외울 수가 없어. 외우게 해줘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왼쪽 오른쪽. 갑자기 막 지진파에서 P파 S파 생각나고 그런데 그래요? P가 먼저 오고 S가 나중에 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가르쳐 주잖아요. 지진파가. 그래서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외웠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신박하다. P가 프라이머리고 S가 세컨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외울 필요도 없었던 거야. 용어가 뭔지만 알려줬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왠지 그 대변 이런 것도 근데 용어를 제대로 배우면 뭔가 크레딧이랑 데트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회계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네. 더 자세히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딧의 신용은 그냥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다른 의미겠죠. 진짜 내가 아까 낙연님이 얘기하셨던 내가 땡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왜냐하면 아까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 같은 느낌의 금액이니까 크레딧인 거고 대부분 뭐 진짜 빚이니까 데뷔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거 지식이 없는데 막 떠들려니까 맞는지 이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용어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네. 저 용어가 우리나라 용어들은 특히 약간 또 다른 얘기로 가는데 다 뭐 일본어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자어를 발음을 한다거나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부동소수점이라는 단어가 계속 걸리는데 여기서의 부동은 안 움직인다의 의미의 부동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는 의미의 부동이에요. 부유할 부에 움직일 둥실 떠다닌다. 플로트, 네. 플로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플로트가 그래서 부동인 거예요? 네. 지금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뜻을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이건 그냥 부동소수점이라고 불러. 왜? 몰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자어로 적힌 걸 한글로 적은 다음에 그 음으로 보통 인식되는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도 있고. 뭐 후잉은 쓰면 자산도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도 보이고 그리고 가끔 미래가 보여요. 이대로 가면 난 망하겠구나 이런 거. 미래가 보인다고 해서 저는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밝은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미래가 밝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러면 난 큰일 난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자꾸 땅으로 가거든. 그리고 수익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어디가 그렇죠. 그래서 난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순자산이 자꾸 줄어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후잉에서 가장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는 기능이 있어요? 전 태그요. 태그. 태그만 잘 돼도 음.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태그라는 거는 거래마다 붙일 수 있는 태그를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예, 그게 좀 그거 별로 예를 들어서 저는 식대를 외식, 식재료, 카페, 간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식대를 누르면 이 네 개가 안 보여요. 이게 모여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이번에 뭐 외식을 많이 한 건지 네. 뭐 물론 그런 걸 보고 사실 주식 관련된 걸 적을 때 더 니즈가 크기는 했어요. 삼성전자가 몇 개냐, 뭐 아, 네이버는 몇 주냐, 뭐 이런 게 더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태그가 이게 후잉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감정은 쓰면 쓸수록 나만의 방법론을 자꾸 찾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디버깅하는 느낌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그가 잘 되면 그걸 갖고 분명히 뭔가 새로운 사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저는 보는 게 밸런스밖에 없거든요. 밸런스하고 마운틴 그 순자산, 총자산 뭐 이것만 네. 보이는 거 딱 그것들만 봐요 거의. 그거 외의 거는 어떻게 보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쪽이 튜토리얼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후잉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거 전 커뮤니티 되게 안 좋아해서 누가 좀 방송을 하든가 잘 정리해서 글을 하나 적어주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예산을 원래 안 써요. 저는 맞아. 저도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예산은 늘 이거는 제가 가계부를 오래 쓰면서 제가 체득한 거고 약간 참고 삼아 얘기하면 예산은 진짜 이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에서 쓰는 예산은 보통 식대 30만 원, 뭐 의류 10만 원, 네. 교육 5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날 맛이 갔어. 술을 너무 먹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만 원을 썼어요. 그럼 벌써 이미 예산에서 7만 원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만 이 달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은 식빈 계속 써야 돼요.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의류 예산 10만 원 있으니까 이건 써야지. 이렇게 가요. 교육비 5만 원 이건 나를 위한 거야 하면서 또 써요. 그럼 안 돼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군요. 뭔가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뭐 들어갈 공간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전에 그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월급쟁이는 하층민이다라고 했었는데 전 그 그래요? 말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는 써야 될 총액을 제한해야 될 사람들이지 예산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예산은 원래 1년으로 잡는 거예요. 한 달처럼 짧게 잡으면 그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은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다. 처음 가계부 쓰는 분들은. 근데 예산 기능이 그렇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긴 하던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은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용도로 쓰세요? 저는 수익 예산을 일단 먼저 정하셔야 돼요. 수익 예산? 예. 예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익 예산과 비용 예산이 있는데 수익 예산은 들어올 금액에 대한 예정치인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약간 그 함정이 있는데 장기 목표 및 예산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1년치 내가 벌 돈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연봉을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월로 이렇게 소분을 하는 거죠. 쪼개는 거죠. 그래서 내 월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넣어놓고 그럼 수익 예산이 월로 잡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그 투자할 금액 있죠. 저금할 금액. 저금할 금액을 빼요. 예. 그러면은 온전히 비용이 나오죠. 그 비용을 비용 예산에 적는 거예요. 비용을 먼저 정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같이 쓰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예. 거기에 약간 복식북이 비슷하게 이제 계정 설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아내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치는 거죠. 저는 그 아내한테 주는 건 비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거의 대부분의 저금을 관리해요. 그래서 저한테 온 돈에서 저금을 빼요.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비용 예산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비용을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건 아닌 그렇게 거죠? 적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적고? 그렇게 뭉텅이 비용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를 항목별로 이제 소분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또 개인별로 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1년 장기 네. 목표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세하게 비용을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되게 이걸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일 식비가 뚝 떨어졌는데 내일이 뭐 25일이야. 굶어야 돼. 5일 동안 진짜로 돈을 안 쓸 방법을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하다못해서 빌려서라도 그 돈을 마련을 해서 나는 올해 10만 원, 요번 달에 10만 원은 맞추겠다라는 게 했었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유연해서. 방식이 피곤해진 거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유보하고 그냥 총 예산 안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가고 있긴 해요. 그게 다 겪는 순서인 것 같아요. 처음에 호잉을 쓰는 법을 딱 익히면 너무 신나서 뭐든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덕분에 다 기록을 하다가 이제 내 체력의 한계가 오고 이거는 내 노력 대비 적는 금액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 21원 쌓였음 뭐 이런 거 적고 있으면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지면서 네. 자기만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끔씩 오죠. 예금 통장 이자 3원 뭐 이런 어. 거. 네, 그런 거. 근데 이거 예산 잘 쓰면 좋은 거는 이제 후잉에서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썼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말에 딱 계산을 해놓고 정산을 하고 나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 항목은 거의 없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질렀어. 네, 다 이유가 그런 있죠. 거 보면서도 이제 이런 건 안 해야 되는구나. 다시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예산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기능 얘기하는 거죠. 추가하고 싶은 기능? 네. 저는 생각이 나는데 CP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폰 앱을 아니 왜냐면은 이 후잉의 한계가 명확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후잉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앱 있어? 그러면 앱은 없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웹앱이라도 만들면 아니 근데 웹앱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후잉 이분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바일에서 쓰기 쉽게 잘 해놨어요. 뭐 텍스트만 쭉 쓰면 자동으로 맞아요. 대변 차변 그 왼쪽 오른쪽 분리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안 써요. 모바일 앱이 있다고 쓰는 건 오히려 이 후잉을 쓰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딱 자리 잡고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처럼. 후잉도 사실 API에 보면 API 공개되고 안드로이드 앱도 한 4-5개 넘게 나왔고 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이 후잉을 진짜 좋아하는 그 하드코어 유저들이 써서 다 시도해보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가 컴퓨터 앞에서 쓰는 걸 훨씬 선호해. 네. 아니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아요. 저는 후잉을 모바일에서 쓴다 하면 아이패드에서 쓰면 썼지 폰으로는 안 써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앱이 있다. 그럼 그냥 웹앱 내면 되죠. 일단 앱에 적응시킨 다음에 이제 PC에서 하세요. 근데 앱이 있으면 왜 문자 입력 안 돼요?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렇긴 하죠. 이게 이미 개발은 사실 많이 근데 문자 입력도 그 정말 카드사마다 아주 가관이에요. 어디는 딱 봐도 얘는 윈도우즈에서 썼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뭐지? 캐릭터 셋 안 맞아가지고 해석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문자 해석 관련해서 아까 자동화 하신 게 이제 애플의 메시지 기능을 이제 SQLite로 떨어지니까 그걸 사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런 식으로 자체 DB가 있진 않은데 웹페이지를 최근에 열어줬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문자가 오는 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messages.android.com이에요.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크롤링을 하면 비슷한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로그인 상태로 놔둬야 되잖아. 로그인은 이제 나만 쓰는 그거는 스크립트니까. 그냥 크로미움에서 내가 로그인하는 근데 구글은 또 OTP 있고. 그러니까 그게 QR 코드 인증 방식이에요. QR 인증이에요? QR로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이 핸드폰에서 그 QR을 찍으면은 그 브라우저 갑자기 로그인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크롬 익스텐션으로 해서 긁어야겠네. 근데 그걸 계속 띄워놔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입력하려고 할 때만 들어가서 한번 누르면 네. 거기 있는 새로운 메시지만 쭉 입력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 불편하네. 뭐
전 뭐 이거 만든 게 쉬운 줄 알아요. 쉬운 줄 아세요? 내가 며칠 뭘 해도 어려워. 내가 지금 거의 뭘 해도 어려워. 1년은 디버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없죠. 아, 네, 끝이 없죠. 대단하네요. 1년 동안 했는데도 네. 얌얌님 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렇게 거 계속 같더라고요. 유지보수 하시는 거면 저는 매일 조금씩 하는 걸 잘해요. 아. 한 번에 몰아 하는 걸 되게 못하고. 아 저는 잘 안 돼서. 그래서 막 시험 막바지 때 진짜 못해요. 벼락치기 이런 거. 벼락치기를 정말 못해요. 보통은 특히 그때 벼락치기를 되면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감정이 너무 커져.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약간 일정 타이트할 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흥미롭네요. 음. 너굴님은 뭐 없어요? 뭐요? 바라시는 거. 바라는 거요? 저는 UI에서 간혹 불편한 점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딱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 느껴지는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글자가 좀 너무 그 계좌 이름이 너무 긴데 그런 게 잘려서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나 뭐 아니면 메모를 한번 입력하잖아요. 예. 내가 이제 그 금액 밑에다가 메모를 적을 수 있는데 메모를 한 명 입력하면 그 다음에 그 메모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 다음번 입력할 때도 그 메모가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신경 써서 지우지 않으면 똑같은 메모가 계속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모는 뭐에 쓰세요? 메모요? 기억하려고.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내가 저금을 했어야 되는데 저금을 안 했어요. 이번 달 2번 저금해야 되잖아요. 네. 2번 저금하면 분명히 나중에 내가 보고 왜 2번 저금했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8월 달에 저금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메모를 남겨요. 스티커 기능만 하시는 거죠? 네. 네. 스티커. 그거 따라다니는 스티커? 기능하고 안 따라다니는 기능 체크 해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요 메모. 요 메모. 그런 게 그 있어요? 메모 예, 가격이 아이템 밑에 있는 메모. 아이템 밑에 메모만 그 스티커 말고 네. 커스텀 말고. 네. 아 이게 뉴 후잉 쓰시네요. 네, 뉴 후잉. 저도 뉴 후잉 쓰고 있어요. 굳이 저는 옛날 구 후잉을 후잉.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 구 후잉 후잉. 쓰나. 아. 그런 걸 보면 되게 옛 것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새 것을 배척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그 무조건 새 건 안 써. 무조건. 아. 그런 건 아닌데. 예, 뉴후잉이 나온다고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예, 지금 그쵸. 최종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뉴.호잉닷컴이니까. 아 그러네. 제가 이거 옆에서 봤는데 한 6년째 뉴.호잉 그래요? 혼자 만들어보세요.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뉴 붙이면 지금- 보인다고. 사용자한테 알린 게 한 3년 넘은 거. 아. 6년이면 거의 뭐 저 쓰기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후잉은 만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건 UI 개편이라서 좀 얘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능들이 되게 저는 DB가 빠른 게 아직도 신기해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 쌓였잖아요. 나 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안 빨라요? 아니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아, 정말요?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를 그럴 늘리면 안 되네. 네? 내가 계속 빨리 쓰려면 사용자를 늘리면 안 되네요. 근데 아니요, 저는 빠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동으로 입력될 텐데 뭐. 아. 근데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사용자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료 앱이에요. 그렇긴 하죠. 돈 내고 쓰고 있잖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오해의 그쵸. 소지가 있지만 음. 유료 앱입니다. 꽤 맞아. 그러고 보니까 돈 내는 것도 진입 아주 장벽이 비싸지는 됐네. 않아요. 사실 꽤 되게 비싸요. 그리고 무료일 때도 많이 안 썼어. 맞아요. 네. 그리고 무료일 때 맞아요. 많이 안 썼고 후잉은 제가 그분한테도 몇 번 말했지만 이건 돈 안 받겠다는 정책이에요. 그치. 돈 안 받고 레포트 이런 10번 안에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예. 레포트만 안 보면 돼. 입력만 하면서 쓰면 돼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입력만 하고 레포트를 월 10번인가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그거 아예 없어졌어요. 네, 그 정책은 사라졌어요. 정책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유료로 해야 돼요. 근데 역시 바뀌었네. 이게 로그인하고 뭐 하면은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12개월이 27,000원인데 제가 지금 포인트가 2735점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1년도 무료 쓰시죠. 저는 이제 문자 메시지 입력되면 알림이 오니까 수정하려고 로그인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네. 포인트가 더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싸다라는 생각. 12개월에 27,000원이면 그러네요. 이게 제공하는 가치로 봤을 때 네? 예? 사람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비밀인가 봐요. 그분 아, 이거는 예전에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셔서 그래요.
얌얌님이. 아. 이벤트 기간에 그 결제하셨던 분들은 그 금액으로 계속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지금 가격은 거의 4만 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금액은 12개월에 46,800원으로 나오고 예. 그게 이제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결제해서 쓰세요? 몇 개월? 몇 년? 아 저는 일단은 12개월. 저도 원래- 12개월 계속 낙교님 연장. 네? 얼마예요? 지금 12개월에 27,000원? 27,000원. 네, 저도 27,000원. 1년에 한 번씩 낸다고요? 아 저 1년에 한 번씩 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가격 좀 바꿨을 때 특이했던 가격 정책 있잖아요. 네. 19년. 9년인가. 그때 제가 이게 카페에서 이거 이거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봤는데 네. 9년 결제한 분이 그렇게 많아요. 와.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뭐 기능 뭘 바랬잖아요. 네. 저는 안 바래. 저는 바라는 네.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안 망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 이거 기능은 쓰면- 사실 오버예요. 안 망했으면 저는 좋겠어. 그래서 1년 결제인 게 안 망했으면 좋겠어서 돈은 내지만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아, 약간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독 프로그램들은 엄청 이제 옆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베어라든지 예, 후잉이라든지 되게 많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계속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이. 근데 저도 사실 호잉이랑 베어 없으면 힘들어요. 호잉은 꼭 있어야 되고 베어는 꼭 있어야 돼요. 제2의 기억력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노션이 좋다 하는데 저는 편집에서 끝났거든요. 저도 못하겠어가지고. 입장입니다. 예전에 노션이랑 비슷한 걸로 이제 뭐 무슨 화살촉? 화살통처럼 생긴 이름이 뭐였더라? 퀴어라는 뭐 퀴버인가? 퀴버. 화살통. 퀴버. 네. 퀴버라는 것도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네. 걔도 좀 쓰다가 못 쓰겠다 하고 그만뒀거든요. 뭐 딴 얘기긴 한데 저는 노션 그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보통 메모작이나 뭐 어떤 이제 네이티브한 UI를 쓸 때는 이게 되게 미묘하지만 한글이나 영어의 그 폭을 구분하잖아요. 예. 위아래로 갈 때. 예. 노션은 블럭이니까 그게 없어요. 맞아요. 위아래로 갈 때 블럭이 바뀌면은 맨 앞으로 가버린 커서가 저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경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그러니까 후잉은 잘 되겠죠? 계속 잘 돼야죠.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잘 되겠지. 페이팔은 32.40달러네요. 뭐가 많아요. 아무튼 뭐 복잡해요. 근데 망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분이 자산 관리를 못해서 망하지 않는 한 자기 돈을 어떻게 박으면서 후잉 했으니까. 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버 사오든지 해야겠네. 뭐 그래도 돼요. 참고로 사실- PHP로 돼 있고 예. PHP에 아마 U.후잉은 아마 리액트나 이런 거 썼을 거예요. 이분 잘해서. 그리고 RDS고 아마존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망하면 한번 이것도 CP가 바꾼 거 아니에요? 뭐요? AWS 올리면. 바꾼 건 아니고 제가 한 제한? 몇 년이지? 7, 8년 전에 AWS 막 갈았을 때 전 네이버 다니니까 AWS 못 쓰잖아요. 근데 AWS가 너무 좋은 거야. 그 개념이 너무 좋아해서 막 하다가 이분 만나면 AWS라는 좋은 게 있다고 막 말했죠. 근데 나는 못 썼는데 이분은 서비스를 운영하니까 그때 그냥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망하면 뭐 코드하고 DB만 주면 내가 내 거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요 전 제 거만 할 건데요. 사설 서버 같은 느낌으로. 전 람다로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속량이 많지 않으면 람다가 좋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네,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기네요.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뭐 못하신 말이 있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하시죠. 아니 없어요. 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